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일단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국빈 방문으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026년 시작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중국이고 중국으로서는 또 처음 맞는 국빈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중 관계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지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秉持互利互赢宗旨，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沿着健康轨道迈进，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作用。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이따가 성과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지만 일단 이번에 만난 것은 시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또 중국과 미국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날 때도 그런 일이 펼쳐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험대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 분단 때문에 섬처럼 우리가 갇혀버린 형국이지만 원래는 중국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생각을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2017년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특히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 우리 주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주 수출국이 이제 미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과 관계 복원을 통해서 경제협력 또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 주석 입에서 이웃이자 친구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양국 정상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어떤 언급은 없었지만 최소한 이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면 조만간에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중 간의 과제가 상당히 많죠. 사실 윤석열 때는 아예 한중 관계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다리를 잇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복원, 어떻게 보면 복원도 한 차례 한 단계 더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물론 우리가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는 반드시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최악의 한중 관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중 간의 혐오 정서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이미 대선 후보 때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봤을 때 힘에 의한 이 냉혹한 국제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가 놓인 상황, 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너무너무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 중심으로서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년이라는 걸 출발함으로써 많은 측면에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에 대규모 방한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갔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폰 꺼낸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경제계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겁니다. 문학에 있어서 제가 국정기획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중국이라는 큰 문화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라도 이 여러 가지 얼어붙었던 부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역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관광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에서부터 작은 부분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이 바로 한중 관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큰 물꼬를 텄다라고 봅니다. 이 환구시보라든가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오전부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보면 좀 잘 안 웃죠. 물론 이제 중국의 황제급 아닙니까? 황제가 함부로 실실 웃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외국 정상 만나면, 특히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만날 때는 거의 얼굴 인상을 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경주에서 만났을 때 보면 뭐 선물 이야기할 때만 살짝 웃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웃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의 의미가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잘 안 웃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파한대소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국 국민들 실제로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4년도에 급감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부동산 건설 다음으로 이제 수출 아니면은 이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중국이라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외면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왔던 과거를 탈피하고 경제인들도 대동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낱 그 부정선거 세력에 기대고 있는 이 정치적 공간마저 완전히 질식되는 거거든요. 공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국민들과 이런 성과는 같이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선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렛대 삼아서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도 위협을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강점이 없다면은 줄타기 했다가는 양대 열강,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눌려버릴 텐데, 우리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민들이 만나서 놀라운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몇 가지 뭐 사진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받았던 선물이 중국의 샤오미 폰이죠. 이 샤오미 폰으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하고 시진핑 주석 부부랑 이렇게 셀카를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셀카를 시진핑 주석하고도 찍고 또 부부 동반으로 찍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제목을 화질은 확실하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지난번에 그땐 보안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백도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해서. 아마 그때를 좀 다시 연상시키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물 받은 샤오미 폰을 왜 또 들고 갑니까? 자기가 그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들고 가서 시 주석 앞에서 그 샤오미 폰을 꺼내서 그리고 셀카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 주석이 그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좀 감탄하게 되고요. 저렇게 그 시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셀카를 찍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게 점점 나아지는 한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우리가 K 한류 열풍이 부는 것도 어찌 보면 내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그 의심이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현중이나 아니면은 또 중국에 대해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 주석이 저렇게 그냥 하나의 행동은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아마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한중 관계가 아마 속도감 있게 풀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 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질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질 정도는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갤럭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착한 악마님, 저거 내가 쓰는 폰인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던데. 그런데 샤오미가 기세는 대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의도에 더현대라고 백화점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갔더니 샤오미 매장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실 중국은 AI 분야라든가 과학기술에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의 산실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민감한 정치 외교 문제보다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문화, 기술 이런 데 있어서 앞서간다라는 점을 저렇게 굉장히 엄숙하게 하면 이게 좀 미국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약간 유머스럽게 샤오미 폰으로 찍은 걸 올리면서 화질이 괜찮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확 미소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화 제한이라기보다는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풀기 쉽지 않겠지만 위성랑 안보실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축구나 바둑 등에 있어서부터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접점이 무엇인가, 중국인들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외교가 소프트 파워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많이 찍히기는 했어도 본인이 이렇게 직접 셀카 찍은 것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낯선 모습이고 재밌는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참 이면에는 사실 어려운 난제들이 많죠. 이번 정상회담에 난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기만은 바라면서 여러 가지 벌써부터 이제 비난을 막 퍼붓고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일단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원칙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말 때문에 야 이제 또 이제 친중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제 완전히 그냥 중국이 경도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퍼붓는 보수적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중국과의 수교가 단절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표현도 중국이 완전 만족할 만한 표현은 아니죠. 그럼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존중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 중국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은 결국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네 말 존중할게. 존중할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선언한 게 아니라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복원할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중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다 지워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 선언을 한 것처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뭐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겹치는 서해 바다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끄러웠죠.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다뤄지긴 다뤄집니다만 결국 중국 입장은 우리가 땅덩이가 훨씬 넓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도 좀 넓게 좀 설정해줘. 이제 경계 확정을 좀 넓게 해줘. 이런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국력이에요. 국력이 있어야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말 잘해가지고 모면할 수 있는 의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은 매국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욕을 하려고. 근데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간을 끌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력이 올라올 때까지. 어제 정상회담 상당히 길었지요. 예정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훨씬 넘어서 1시간 40분 했고, 모두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한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한령이 풀려야 우리가 중국에서도 마음껏 활동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럴 텐데, 참 이건 애매한 게, 김성환 평론가님, 한한령 풀어라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언제 우리가 한한령 내렸냐?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식 입장은 그거니까 한한령을 푼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게 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일종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드라마였나요? 이런 데서 이 우유를 먹는 장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를 다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스티커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모으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것만 모으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우유를 산 다음에 그걸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걸 모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교류를 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일종의 청년층의 인식이나 의식 속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공연하는 것도 공연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 너 내린 적 없으니까 뭐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둑, 축구 이것부터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영화도 같이 해보기로 이러면서 이제 언제 내린 적 있냐?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해보고 뭐 받아들이면은 그건 이제 저절로 우리가 생각했던 한한령이 풀리는 거죠. 외교라는 영역은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한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드시지 싹 스며들어 간다면 된다. 전 이런 얘기로 들었고요. 대중문화 교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위성환 실장의 브리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바둑, 공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이 항일 역사 투쟁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긍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언 보니까 위안부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한 점,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지금 외교와 맥락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류도 일종의 문화 교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스포츠, 바둑, 공연 이런 거 참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때 중국 기자협회 대표단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기자협회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효라든가 뭐 선비 사상을 통한 위민 전략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류를 통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층 간의 교류에도 사실 양국 정상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책으로 악용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한중 청년들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관계에서 기술과 이런 면에서는 경쟁하지만 협력하면서 나아가자는 정말 새로운 미래 세대의 건설적 의제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중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시 주석하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중국 관광객이 싹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단체 관광객 다 취소했잖아요. 그럼 굳이 단체 관광객 가지 말라고 뭐 지시합니까? 그거 아닌데도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중국이 사회주의권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면 앞으로 한중 관계 풀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들 좀 많이 가도 되겠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중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는 메시지 주면 그건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도 확 바뀌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현중 정서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오히려 정부나 일부 정치권에서 조장하거나 부추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관련돼서는 중국의 우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한국 가수들, 한국 드라마들, 한국 영화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드라마 내용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정신 이런 것들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권위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국보다는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 이런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젊은이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어를 보니까 건강한 문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럼 건강하지 않은 문화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건 중국이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계속해서 컨텐츠가 양질로 형성되다 보면 젊은 중국 사람들은 막는다고 해서 안 보질 않는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인데 이거를 잘 하려면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윤석열처럼 뭐 중국을 적대시하고 이래버리면 중국 국민들이 또 순식간에 적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짓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는 흘러 들어가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풀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론,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만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둑하고 축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이긴 한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둑 좀 아세요? 바둑 잘 두세요? 아주 잘 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조금씩 뭐 이렇게. 옛날에는 바둑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바둑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압도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세계 바둑 랭킹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지금 73개월 연속 1위고 2위는 박정환 구단, 3위가 변상일 구단 이래가지고 한국 기사들이 완전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바둑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깨지면 저쪽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축구도 저는 축구 볼 때마다 아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맨날 반판이 우리한테 깨지냐. 중국이 우리를 이긴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뒤로는 거의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서로 교류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것도 하나 좀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김혜경 여사님의 활동이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여성들 초청해서 떡만둣국
그러니까 한국은 떡국을 먹는다. 중국은 만둣국을 먹는다. 그래서 떡만둣국을 끓였다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제가 소프트 파워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 너무 민감하지 않고 양국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로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전략을 쓰자라는 건데 김영희 여사가 너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떡국 끓일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떡 불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단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떡국 만들 때 지단 붙이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은 지단이 잘 붙여지는 거 보니 한중 관계도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시비 걸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바둑을 너무 잘하긴 하지만 음식은 우열이 없잖아요. 이번에 또 김혜경 여사 의상도 상당히 화제가 네, 네, 됐는데 그런 이재명 재미있는 대통령 환영식 모습 한번 보고 이슈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머디팡님 마이크 저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울려요. 1000만 번 얘기해도 안 되네요. 아 그랬어요?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저희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혹시 머디팡님은 이 음향 나오는 게 조금 너무 베이스가 많이 돼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환영식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你们好，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欢迎你，总理先生。哎，你好，欢迎你的，很想见你，欢迎你，认识你们好。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웃는 모습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담 끝났고 또 나머지 일정들이 다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도 간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그래서 저 가봤거든요. 이제 일부러 상해 갔을 때 저 혼자 찾아가가지고 봤는데 되게 초라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요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도 사실은 상해 가서 상해 임정을 일부러 간 것도 좀 중국에서 항일투쟁 역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쿠팡이다 이걸 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쿠팡을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하는 이유가 쿠팡 다음이 알리테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쿠팡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경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